형님들, 지금 중동에서 폭탄 터지고 유가 미친 듯이 뛰니까 계좌 파랗게 멍들어서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지? 아니면 반토막, 난 계좌 복구하겠다고 시총 1조도 안 되는 이름 모를 테마주에 1% 확률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베팅하려고 해? 당장 멈춰. 진짜 뼈 때리는 팩트 하나 알려줄까? 똑똑한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이 전쟁 공포 뒤에 숨겨진 슈퍼 박앤세일 기간인 걸 알고 이미 계산기 다 두드리고 바닥에서 죽죽할 준비를 끝냈어. 전쟁 터졌을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 다 던지는 건 진짜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래서 오늘은 전쟁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도대체 왜 주식시장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지, 100달러 유가가 우리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가뭄 속에서 어떤 진짜 덩치 큰 주도주를 주워 담아야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형님들 평생 투자 마인드가 바뀔 거야. 지금 현대 역사에 남을 거대한 충격파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어. 당장 최근 한 주만 봐도 S&P 500이 거의 2% 빠지고 다우가 3% 가까이 하락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미드캡, 스몰캡 같은 중소형주들이 3, 4%씩 아주 박살이 났다는 거야. 거기에 유가까지 장중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시장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지. 미국은 석유 수출국이라 그나마 타격이 적지만 우리 한국 코스피나 일본, 유럽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아주 직격탄을 맞고 줄초상을 치르고 있어. 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고 유가가 100달러, 심하면 130달러를 뚫어버릴 거라는 공포 뉴스가 도배되고 있지. 경제 종말 시나리오니 뭐니 하면서 개미들 겁주고 있는데 이게 거시 경제 매크로 지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팩트로 딱 꽂아줄게. 뉴스에서 유가 오른다고 떠드는 게 내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인지 정확히 계산해본 사람 있어? 그냥 막연하게 기름값 오르면 경제 안 좋겠지 정도로 생각하면 하수야. 기름값이 오르면 당장 물건 만드는 공장, 사장님들 물류비랑 플라스틱, 화학 같은 원자재 비용이 오르겠지? 그게 바로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야. 당장 지난번 2026년 1월 PPI 까보니까 어땠어? 시장 예상치가 0.3%였는데 보란듯이 0.5%로 튀어올랐잖아. 유가 쇼크는 이렇게 생산자들의 목을 먼저 조르게 돼 있어. 근데 공장 사장님들이 미쳤다고 자기 손해를 다 떠안겠어? 결국 휘발유 가격, 마트 생필품 가격에 얹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다 넘겨버리지. 그게 바로 한 박자 늦게 터지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폭등이야. 숫자로 정확히 계산해줄게. 보통 유가가 10%만 올라도 한두 개월 안에 헤드라인 CPI가 0.2% P 정도 끌려 올라가. 근데 지금 70에서 80달러 하던 유가가 100달러를 뚫어버린다? 무려 25%에서 40%가 뛰는 건데 이러면 다음 달 헤드라인 CPI에 최소 0.5% P에서 최대 0.8% P까지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 2008년에 유가 147달러 찍었을 때 CPI 미친 듯이 급등했던 거 역사적 팩트잖아. 자, 그럼 이 CPI 폭등 데이터를 본 미국 연준의 파월 형님이 오케이, 주식시장 힘드니까 그래도 금리 인하 해줄게 할까? 절대 안 하지. 연준은 헤드라인 CPI가 목표치인 2%를 넘어가면 쫄아서 금리 인하 버튼에서 손을 떼버려. 실제로 지금 중동 긴장 터지고 유가 급등하니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당장 3월에 금리 내릴 거라는 확률이 60%에서 7.4%로 완전 박살이 났어. 6월이나 기대감도 56%에서 30.7%로 반토막 났고, 만약 유가가 75달러, 80달러 위에서 계속 알박기를 해버리면 4월, 5월 물가지표까지 끈적끈적하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으로 나올 거고, 그럼 2026년 금리 인하는 7월 이후로 쫙 밀리거나 심하면 아예 동결로 갈 수도 있어. 이 매크로 지표가 우리한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알아?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링거, 즉 유동성 공급은 당분간 없다. 돈줄 꽉 조인다는 뜻이야. 이걸 이해했으면 주식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연못이라고 생각해봐. 유가가 뛰고 금리가 안 내려가면 이 연못의 가뭄이 훨씬 더 독해지고 길어진다는 소리야. 물이 쫙 마르는 가뭄이 오면 어디부터 물이 마를까? 당연히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얕은 물웅덩이들, 즉 시총 1조도 안 되는 테마주, 이자 낼 돈도 없어서 빚내서 연명하는 아기 기업들부터 싹 다 말라 죽는 거야. 순식간에 말라 죽고 상장 폐지당하는 거지. 근데 연못 한가운데 제일 깊은 곳, 시총 10조, 100조 넘어가는 초우량 대형주들은 어때? 끝까지 물이 남아있어. 수십조를 굴리는 외국인, 기관 큰손 형님들은 하루에 몇 천억씩 사고 팔아야 하는데 덩치 작은 기업은 유동성이 없어서 살래야 살 수도 없어. 펀드 사이즈가 10조인데 1조짜리 기업 주식을 어떻게 사? 회사 절반을 사야 하는데. 무조건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매가 원활한 시총, 큰 강자한테만 돈이 몰리는 구조야.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이 왜 전쟁이 나든 경제 위기가 오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지 알아? 비실비실한 약자는 지수에서 가차없이 쫓아내고 돈 잘 버는 강자만 계속 편입시키기 때문이야. 자본주의는 철저한 적자 생존이야. 제발 어디 구석에 처박힌 약자한테 1% 확률로 10배 먹겠다고 베팅하지 말고 피도 눈물도 없이 돈 긁어모으는 시총 큰 강자한테 베팅하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 개미 형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 하락장 오니까 싸 보이는 우량주 찾는답시고 삼성전자는 17만원인데 SK 하이닉스는 80만원이네. 하이닉스가 훨씬 비싸니까 난 주가 싼 삼성전자 사야지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야. 진짜 이건 투자 기본기가 아예 없는 소리야. 액면 분할 안 한 하이닉스랑 액면 분할로 주식수 쪼개놓은 삼성전자를 단순 주가로 비교하면 어떡해? 5천원 기준으로 똑같이 환산하면 삼전은 지금 한 주에 850만원짜리 초고가 주식이야. 기업의 진짜 가치, 진짜 비싸고 싼 걸 결정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얄팍한 주가가 아니라 발행 주식수의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이야. 큰 참치 한 마리를 통째로 사나 100조각으로 나눈 참치캔 100개를 사나 전체 고기양은 똑같은 거라고. 무상증자니 액면 분할이니 해서 주가 싸 보이게 만드는 눈속임에 제발 좀 속지마. 형님들이 봐야 할 건 오직 시가총액과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하나야. 자, 그럼 이 지독한 매크로 가뭄 속에서 코스피 연못 한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을 제일 덩치 큰 물고기 2마리,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같은 반도체 대장주인데도 이 위기를 버티는 체력과 외국인 큰손들이 돈을 꽂아놓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오늘 이 형님이 외국인들 장부 싹 다 털어서 팩트만 꽂아줄게.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2.15조 원, 삼성전자 1.86조 원어치를 쓸어 담으면서 반도체 랠리를 끌고 갔어. 여기까지는 둘 다 훌륭해 보이지? 근데 디테일을 까보면 결이 완전 달라. 올해 2026년 1월 초에 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 뚫고 날아갈 때 외국인들이 딱 10영업일 만에 하이닉스에 2.03조 원을 꽂았어. 같은 기간 삼성전자에는 1.09조 원 들어갔지. 거의 2배 차이야. 근데 2월 들어서 시장 흔들리고 단기 차익 실현장 오니까 어떻게 됐어? 하이닉스는 4.88조 원이나 칼같이 집어던지면서 대규모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직후 설 연휴 직전에 주가가 싸진 삼성전자는 다시 2.56조 원을 주워 담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공격적인 수익, 즉 알파들은 하이닉스로 땡기고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밸류에이션이 싼 삼성전자로 방어, 해지한다는 소리야. 외국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외국인들이 왜 랠리장에서 하이닉스에 더 공격적으로 베팅할까? 답은 명확해. 바로 AI의 밥줄, HBM 때문이지. 현재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65%로 압도적인 1등이야. 삼성전자가 32%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 2025년 4분기 실적 까보니까 하이닉스가 HBM 하나 잘 팔아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을 무려 137%나 늘리면서 19.26조 원을 찍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체 영업이익을 이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나온 거야. 말 그대로 하이닉스는 규모의 우위를 가진 HBM 원툴로 세상을 씹어먹고 있는 강력한 성장주라는 거지.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때? HBM에서는 아직 하이닉스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고 파운드리 수율이나 점유율 경쟁도 빡세지. 솔직히 HBM 원툴 성장주 같은 직관적인 스토리는 하이닉스보다 떨어져. 하지만 삼성은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잖아. 서버, 스마트폰, 가전 싹 다 해.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메모리 사이클 외에 타 사업부 변수로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멀티플 방어력이 있어. 게다가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2025년 9월에 51% 수준이었는데 과거 서버 사이클 피크 때 58%였던 거 생각하면 아직 과열까지는 거리가 멀고 저평가 매력, 즉 리레이팅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매크로 가뭄, 지정학적 위기가 길어질 때 우리 형님들은 어떤 놈을 쥐고 있어야 할까?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HBM 공급망의 한국 집중에 대해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어. 만약 형님들이 나는 변동성을 감내하더라도 확실한 템베거, 강력한 초과 이익을 원한다면 SK하이닉스가 맞아. 지금 세상의 돈은 AI로 다 몰리고 있고 전쟁이 나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출 수가 없어. 하이닉스는 이 AI 로켓의 핵심 엔진이니까 이익 체력은 독보적일 거야. 반대로 나는 전쟁 나고 유가 폭등해서 금리 안 내리는 이 불확실한 시장이 너무 무섭다. 안전한 판공호가 필요하다 하는 형님들은 삼성전자가 맞아. 어차피 외국인들도 위기가 오면 극단적인 고평가 주식보단 현금 창출력이 빵빵하고 주가가 바닥에 붙어있는 삼성전자로 피신해서 해지하는 경향이 있거든. 결론 딱 내줄게. 유가 100불 뚫고 다음 달 CPI가 0.5%, 피 튀어서 파월이 인플레 재점화라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장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 7번의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딱 12개월 뒤를 까보니까 평균적으로 15% 이상 수익률이 돌아왔다는 게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돼 있어. 그러니까 위기가 길어질수록 얄팍한 테마주나 단기 수급에 휘둘리지 마.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아직 3 정도 수준이야. 시장이 망가질 정도의 신용 위기가 온 건 절대 아니고 단지 심리가 얼어붙었을 뿐이야.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가 27 근처인데 이게 더 내려가서 극단적인 공포를 가리키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야. 공격수 하이닉스와 수비수 삼성전자, 이 두 우량주의 체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남들이 피 흘리며 던지고 도망갈 때 형님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 두 우량주 안에서 포지션을 나눠 분할로 담아가는 게 가장 똑똑한 투자야. 이 험악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국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자를 바닥에서 줍줍하는 사람뿐이야. 오늘 이야기 진짜 뼈를 제대로 때렸고 폭락장에 멘탈 잡는 데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고 앞으로도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진짜 돈 되는 팩트 정보만 싹 다 물어올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말고 우리 쫄지 말고 다 같이 부자 되자.